유승민 전 의원이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럴 거면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준 것입니까? 라면서 윤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했던 일본 사도광산. 일본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내년 현지에서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첫 추도식에서 일본 중앙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나섰고 강제 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별도 추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줬습니까? 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나라와 국민이 당한 모욕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반컵 대신 반일평. 자, 지금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추모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오히려 일본 측에서 적반하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국의 반일평에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이런 식의 사설 제목을 내놓고요. 네. 첫 문장부터 한국의 반일병은 지긋지긋하다, 진절머리 난다 이런 식의 무례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야말로 지긋지긋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일본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그 이쿠이나 그 정무관이 야스쿠니에 참배했다는 이유, 이 잘못된 보도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불참했다면서 마치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태도인데, 자, 산케이 신문에서는 설사 야스쿠니에 참배했어도 그게 무슨 문제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정치인이 전쟁으로 죽은 자의 홀령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며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뭐 호국 영령들일진 모르겠지만 일제 식민지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전쟁 범죄자일 뿐인데도 일본 측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데도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이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지긋지긋한 궤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미국에서도요, 약 11년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참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참배를 하자 실망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어이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 정부가 속 시원하게 항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뒤통수 맞았다 이런 비판 속에서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왜 그러냐? 일단 지난해였죠.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그 관계 개선을 나오면서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강요하거나 무릎 꿇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논란이 됐었죠. 또 핵심 안보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그 유명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그 궤변, 목소리를 키워주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 약속과 달리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도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도 없는 무성의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점은 쏙 빼놓은 채 이번 논란이 한국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参議院就任後は靖国には参拝していません。韓国側の理由について私の立場からご説明する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교도통신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오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논란이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生稲政務官は参議院議員就任後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관련 보도가 오보로 판명이 났으니 추도식이 파행된 건 결국 한국 정부의 탓이란 겁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진위에 대해 오해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무관 이상의 참석을 원한 한국 측 요구를 들어줬다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문제 삼았던 대상 없는 추도식의 명칭과 사과가 빠진 추도사 내용에 대해선 일본 정부나 언론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묵념을 식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데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추도식을 감사와 기쁨의 말로 채우며 마치 기념식처럼 치른 일본. 일본의 선의와 진정성을 기대한 우리 정부가 순진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일본 정부인데도 오히려 일본 정부가 유감 표명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아서 저자세 외교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오늘 뒤늦게 일본 측에 유감을 표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마저도 소극적이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광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하야시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한국의 추도식 불참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외교부 고위 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추도식 개최 이틀 전인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결정한 불참 통보를 언급하며 불참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 측에 유감 표명을 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이미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항의의 성격이 담긴 외교관 초치는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행위인 유감 표명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그동안 전례를 비춰볼 때 대응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당국자 간 접촉의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는데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과 관련해선 개별 사안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미래 협력은 다른 축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사도광산 문제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개별 사안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더라도 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양국 간 갈등의 폭은 좁히지 못한 채 내년도 추도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 한 여권 관계자는 추도식엔 불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추도식을 위해 나선 희생자 유족이 9명에 그친 걸 놓고도 우리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고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도식을 한 달 앞두고서야 유족들 연락처를 확보하기 시작한 탓에 연락을 아예 못 받은 유족이 많았고 이 때문에 참석자가 적었던 겁니다. 윤세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부지.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개별 추도식에 참석한 유가족은 9명입니다. 일본 기업이 밝힌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는 1,500명 규모인데 1%도 안 된 9명만 참석한 겁니다. 추도식을 앞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최대한 많은 유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참석 의사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은 152명.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실제 연락한 건 22명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추도식 일정이 11월 말로 잡히고 난 뒤에야 유가족 연락처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행정안전부에 유가족 연락처를 요청한 건 지난달 28일. 행안부는 이달 7일 피해자와 유가족 152명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외교부에 전달해도 되냐는 내용의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동의서엔 사도광산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짧은 설명만 달렸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동의서에 소수의 유가족만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답을 보내왔고 외교부는 이 22명에게만 추도식 참석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겨우 사흘 전 유가족의 연락처를 받은 겁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직후 합의 내용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추도식 개최 소식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